자, 뉴욕 증시는 보합권 등락을 보였습니다.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가 3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전달을 해드리자면 S&P 500 지수는 0.15%로 장 초반 그리고 장 막판에는 빨간불을 켰지만 장중에는 약간 이제 제주도처럼 이렇게 능선을 좀 이렇게 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0.28% 역시나 장 초반과 막판에 주가가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5% 막판에 하락폭을 지켜내면서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아무래도 폭락하다 보니까 빅테크 종목들은 오히려 더 호재다 하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분위기의 가장 큰 이슈는 여전히 SVB 사태입니다. 물론 뭐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그 기업에 한할 것이다. 은행에 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불안감과 공포가 전체 금융주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국채금리에 폭락하는 모습, 가격에 폭등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방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3대 지수가 장 초반부터 하락 압력을 받았던 건요. 은행주의 폭락 탓이었습니다. SVB 파산에 따른 후폭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연준과 재무부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금 전액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밝혔지만 은행주는 불안감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는데요. 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큰 기업들도 주가가 많게는 7% 이상 대형 은행주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제2의 SVB가 될 수도 있다라고 위기설이 지금 돌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에는 60% 넘는 주가의 하락세,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뭐 연준 또 JP모건 체이스증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가용 유동성을 700억까지 늘렸습니다라고 밝혀도 투자자들의 이러한 패닉 사태는 막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팩웨스트 방코프라는 또 지방은행이래요. 사실 우리가 이 은행주들은 잘 듣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죠. 이 종목도 역시나 20%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부도 나섰죠. 바이든 대통령이 개장과 동시에 백악관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요.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고 안심해도 된다. 영어로 말했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그리고 예금주들을 좀 안정시키려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은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또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나 또 금융당국의 은행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발언을 이어가면서 3대 지수가 줄고 계속된 보합권 등락을 보이며 강세 쪽으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는 주식시장보다 뉴욕 채권 시장이 가장 크게 요동을 쳤는데요. 연준이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쑥 올라왔고요. 위기에 따른 이 공포 심리에 위험 자산 말고 안전 자산 쪽으로 선호 심리가 옮겨가는 채권이나 어제 또 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국채 가운데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3.939까지 내려갔고요. 폭락을 했죠. 무려 60bp까지 떨어진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2년물이 몇 퍼센트대였는지 아십니까? 5%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4% 아래로 내려온 거죠. 여기 국제금리의 이런 움직임은 연준이 지금 이 사태 속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것이다. 금리 동결할 것이다. 뭐 25bp도 아니고요. 동결할 것이다 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418까지 퍼센트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혼동 가운데 당장 이번 달부터 3월 FOMC부터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나온 확률을 보면은 현재 41.7%까지 금리 동결할 것이다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50bp 인상 빅스텝이 뭐 7, 80%까지 갔었죠. 근데 아예 시각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도 장중에 103.48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쪽인데 오히려 환율의 움직임은 하락세로 보였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은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죠. 제한적인 영향일 것이다 해서. 근데 또 과연 국내 증시 오늘장 움직임에는 어떠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지가 궁금해지고요. 국제 유가 쪽도 좀 시장이 혼돈을 보였는데요. WTI 기준으로 2.45% 배럴당 하락하면서 74달러대 후반에서 장을 마치면서 지난 2월 22일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약세 속에서 유가가 내린 것은 다소 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를 둘러싼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러한 움직임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방했던 빅테크 종목들의 초록불이 보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애플의 주가도 1.3%, 구글, 메타 등의 종목들도 모두 올랐습니다. 아마존 1.87% 강세, 테슬라도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0.6% 오른 174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주들은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보합권 마감된 가운데 그동안 선방했던 인텔은 소폭 쉬어갔고요. 1% 미만의 하락, AMD도 0.8%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부터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지금 존슨앤존스, 일라일릴리, 에브비, 암젠,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었고요. 머크만이 주가가 1.8%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종목 가운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이 모더나에 대해서 앞으로 RSV 백신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에서 최근에 이 기업의 약세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3% 넘게 장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와 CJN 이야기를 저번에도 한번 드렸죠. 인수 이야기. 50조 넘는 규모로 화이자가 우리나라 시즌 아닙니다. SIGEN인가? 스펠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미국의 그 항암제를 제조하는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화이자의 주가는 1% 강세, 또 시젠의 주가는 10% 넘는 14%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쪽에 좀 호재성 이슈와 함께 투자 의견 상향 소식도 전해졌고요. 앞서서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유가 하락을 말씀드렸죠. 엑스모빌의 주가 1% 하락, 쉐브론은 0.6% 소폭 하락했고요. 코노코필립스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3% 넘는 하락세 보였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그 금융주 쪽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은행 기업 가운데 JP모건 1.8% 하락,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대 하락, 웰스파고가 7% 하락, 시티그룹이 7%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기업 가운데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11% 넘는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는 뭐 상당한 자금 유출이 하고 있지 않으며 총 예금의 80%가 FDIC라는 보험 한도에 속하고 있다라고 주주나 이 해당 예금주 고객들을 좀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티에서는 이 찰스 슈왑에 대해서 강력한 위험 보상 비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에게는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개별주 가운데서는 이제 뉴몬트가 앞서서 이제 금값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금가격 급등에 따라서 7%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붕괴에 이어서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금이 $1,900 수준을 넘어서면서 이 뉴몬트의 주가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개별 종목 중 뭐 저희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SC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로 지불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판매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면서 관련한 기업으로 엮이면서 주가는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빠르게 전달해 드렸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가 벌써 6시 50분 넘었습니다. 빠르게 2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슈가 너무 많아요. 이슈가 네. 너무 많은데 뭐 제한적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또 밤 사이에는 또 분위기가 싹 달라지면서 금융주 엄청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오늘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게 많기는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지금 보니까 여러 인물들 사진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네. 뭐 지금까지 뭐 실리콘밸리 뱅크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갑자기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우 불안해 하실 텐데 과거에 약간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주가 지수가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장표에 이제 보여준 게 여기 지금 두 개 이제 사진을 갖고 온 게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 사태 때가 이제 왼쪽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린스펀이 이제 이 지금 상황을 좀 살렸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베어 스턴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 그때의 상황입니다. 규모가 근데 다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터진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네. 어떤 쪽에 조금 더 가까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장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은행들의 지금 투자증권 미실현 손익이 지금 최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800조 원이 넘는데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집계한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을 만기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다 받아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실현 안 하면 되는 건데 보면은 이제 뱅크런해서 내 돈 돌려줘 예금주들이 그쵸.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실현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큰 은행,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뱅크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증권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좀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발표하는 그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작년 10월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이 어떤 그 시기였냐면 영국과 이제 일본이 이제 시스템 리스크 부각되면서 엄청 빠졌던 그 시기였어요.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국채 투자를 시작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국채 이제 수익이 좀 났다가 다시 좀 빠졌다가 네.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수익이 나는 그렇게 좀 돌아갔었죠. 네. 근데 이때 당시도 시스템 리스크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조금 봉합이 되는 찰나에 11월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증시가 한번 급등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12월 FOMC 때 그 금리 상승 속도를 좀 이렇게 좀 둔화시키면서 좀 증시가 좀 좋았던 그런 좀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금리를 이제 25bp 인상이 아니고 동결할 거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네. 시장의 그 금리의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지표들이 완전 달라졌어요. 네, 완전 얼마나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죠? 지난주와 비교해서 거의 한 50bp 이상 지금 내려간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장표 갖고 온 것도 네. 어제 오후 스크린샷을 지금 찍은 건데 이게 제가 계속 바뀌죠? 네, 계속 바뀝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제 센티먼트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데이터인데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확인을 해 보니까 금리를 동결하는 확률이 거의 한 40% 가까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어젯밤 사이에. 그리고 최종 금리도 5월 달에 한번 5.25까지 찍고 나서 계속 그냥 금리 인하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리세션의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는 건가요? 리세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까지 지금 빨리 올린 상태에서 뭔가 지금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준이 여기에서 더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금리 인상에서 인플레이션 잡는 것보다 시스템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이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 않진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이 SVB 뱅크에서 자기네들이 예금을 넣은 사람들이 100이면은 이거 중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다른데 막 투자해가지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게다가 실리콘밸리의 그런 기업들은 현금이 부족해져서 현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네. 이것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나요? 이거를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뱅크런이 촉발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네.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최종금리는 정말 일주일 사이에 급 변경이 됐습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 권동훈 부장님께서도 네.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최종금리 수준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에 표를 던지신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꼭 그렇지는 않고 어떤 시나리오 생각하십니까?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네, 뭐 금리 동결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뭐 그쵸. 얘기 나오기는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금리 동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3월에는 건너뛰고 5, 6, 7월 연속으로 25bp 인상해가지고 3번 인상해서 최종금리 5.5%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월에는 안 하지만 그 후에 할 것이다. 네네. 뭐죠?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뭐 네. 안 할 거면 안 하지 뭐 또 이렇게 길게 해요. 야,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제 나온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오늘 또 얘기가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3월 금리 인상에서 네. 동결하고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이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되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걸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요번에 만약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만약에 개별 이슈 정도로 만약에 끝난다면 예전에 98년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했을 때 그때의 영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영향이 어느 정도였죠? 제가 뭐 한 4, 5개월 정도 전에 나와가지고 아마 LTCM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그러시겠죠. 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헤지펀드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굉장히 많은 돈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러시아 채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면서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1998년 8월 21일에 굉장히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지수가 좀 급락을 했어요. 사실 뭐 러시아가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한 영향도 있었겠죠. 네. 근데 물 한 잔 드시겠어요? 근데 물이 네. 없네요.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물 9월 달에 연준 의장이 진화에 조금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진화에 나섰냐면 14개 금융회사들이 36억 달러 구제금융을 투입을 해가지고 좀 진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진정이 될 듯 말 듯 하다가 조금 안 됐어요. 그랬더니 5주 뒤에 그러니까 8월 21일에서 5주 뒤니까 거의 한 10월 말 초, 9월 말 10월 초 그때쯤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그때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 네.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요때예요. 요때 LTCM 이제 문제가 생기고 뚝 떨어졌네요. 뚝 떨어졌는데 여기 13% 급락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을 했는데 네. 이후에 연준에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뭐 그 자금도 투입해서 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결국에 이때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이제 반등을 했죠. 근데 이때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를 스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당시로 치면 금리 인하한 거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 계속 아, 이어해 네네네. 주셔야죠. 네. 물 맞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목이 예. 아무리 급하셨어도. 네, 목은 축이고 네네. 넘어가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네. 목이 안 풀린 상태에서는 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팁 하나 드릴까요? 방송 시작 전에 한 30분 동안 따뜻한 물을 네. 조금씩 드십시오. 많이 드시면 또 화장실 가셔야 되니까 네. 조금씩 알겠습니다. 드시면 목이 좀 풀립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꿀팁입니다. 네, 계속 네.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3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된다면 이때 금리 인하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좀 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리콘밸리 그 뱅크 사태가 베어 스턴스와 같은 그런 이슈라고 하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어 스턴스가 이제 2008년 3월 달에 파산을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되게 말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베어 스턴스에서도 CEO와 CFO가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 회사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처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미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 후에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9월 15일 날 파산을 하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JP 모건이 그때 3월 달에 베어 스턴스 파산할 때 그 JP 모건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때 지수가 단기 우선 바닥을 찍고 잠깐 올라가는 듯이 보이다가 결국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하고 이제 그 쭉 하락을 했는데 결국 이때를 보면 같은 일이 한 번 더 크게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는 꽤 크게 좀 받아들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나스닥 차트인데 이게 지금 베어 스턴스가 파산한 그 날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이미 뭐 2007년 하반기부터 계속 많이 빠졌었습니다. 이때도 베어 스턴스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JP 모건이 인수하고 이제 좀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뭐 페니맥 또 프레디맥 뭐 얘기 또 막 파산 얘기 나오고 구제금융 얘기 나오면서 빠지고 하다가 그때 리먼 브라더스 딱 터지면서 쫙 네. 빠졌는데 이번에도 그 만약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는데 한 몇 개월 뒤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은행이나 다른 좀 큰 금융기관 혹은 뭐 스타트업 중에서 큰 뭐 회사가 이 이슈랑 비슷하게 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마 이때와 조금 비슷한 좀 궤적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가 참 궁금한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타박이 참 섭섭합니다. 우리 왜 그러십니까? 권동 부장님 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제작진한테 막 사인해 가면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놓고 가면 드시면 되는데 막 받으시려고 하니까 또 생방송 중에 말씀하시다가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황당해 하실까 봐 제가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를 저한테 물도 못 먹게 하냐는 둥, 사람이 왜 그러냐는 둥, 젊은 꼰대라는 둥, 저는 억울한 거 못 참거든요. 권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서운해 죽겠어요. 눈물 나겠어요 지금. 네,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목 관리를 잘 하고 오겠습니다. 물 먹인 거 아침에는 아니고요. 쉽지 않네요. 예. 예, 물 먹인 거 아니고요, 여러분. 저 억울한 거 못 참습니다. 네, 물은 제가 달라고 했고요. 방송의 유연함을 위하여 한마디 드린 겁니다. 자, 충고 안 받을 거예요. 싫어요.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뭐가 될지가 사실 중요하고 어떻게 더 파장이 나타나게 될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뭐를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투자자분들이 좀 한 3가지 정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정부에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잘 인지하고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주말에 재무부에서 긴급하게 잘 대응을 했죠. 그리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와서 네. 우리 은행 시스템 건전하다. 그리고 우리는 예금 전부 다 정부에서 보증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안심시키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스탠스를 좀 취했고 그러면 두 번째로 다른 곳으로 위험이 좀 번지진 않을까? 좀 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금 꽁꽁 막을 것 같아요. 지금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 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베어 스턴스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막 작년부터 해서 물가, 금리, 뭐 전쟁, 뭐 고용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네. 네, 이런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연준이 도대체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이제 중요한데 뭐 아직 모르죠. 그런데 3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면 확실히 증시는 많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9시 반에 발표하는 이제 CPI인데 예상치를 만약에 크게 하회를 한다면 이제 지금 현재 6이거든요. 예상치가.
근데 하회를 한다면 증시에는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이제 IB에서 예상하는 수준은 6에서 6.1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뭘 본 걸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뭘 본 걸까요? 미리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네.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지금 저 예상은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그 오늘 발표되는 CPI가 괜찮을 거다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괜찮음의 기준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달에는 6.2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6.4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요번에 6을 예상하고 있는데 6.2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6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6 정도만 나오면 시장에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 5대가 나온다라고 네. 하면 굉장히 환호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물가까지 내려가 버리면 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하는데 뭐 명분이 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CPI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권동 부장님과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이제 결론은 지금 우리가 지켜볼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막연하게 뭐 기대를 희망으로 돌리면서 금리 동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뭐 물러서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이번에 이제 CPI 그 오늘 나오는 그 숫자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5대 5.9나 5.8 이렇게 나와 버리면 네. 시장이 우선은 설레발이 있을 것 같아요. 급반등을 보일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 3월 아마 CPI 3월 이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혹시나 금리 동결을 안 하더라도 그때 네, 예상치는 많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발표를 합니다. CPI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과연 우리 권동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